자, 존경하는 우리 문이과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가장 넓이 중에서도 핵심 파트, 알았지? 뭐냐면 4-4-2인데요. 이게 이제 두 함수로 제곱 스타일. 자, 두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야. 알겠지?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면적을 이제 구하시는 건데요. 이 아주 이제 개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개념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거기가 제일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의 팁들, 즉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좀 드릴 테니까 저 반드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죠 여러분들 좀 약간 이거 내신 시험 볼 때도 뭐랄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함수를 갖다가 둘러싼 면적을 구하실 때에 어떤 개념이 나오는가. 당연히 그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심플하게 개념은 살짝 잡고요. 두 함수에 둘러싼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가. 괜찮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어떤 그래 x축으로 바라보고 있는 함수의 입장에서 자, fx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gx도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다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을 거야. 되니? 그럼 이제 x축이 뭐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있든 x축이 여기 있든 상관없습니다. 되니? 중요한 건 이거야. 1단계. 아니, 우리가 이들의 면적 둘러싸인 면적이 한 두 개 좀 보이지 않습니까? 편의상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한다면 저것들이 있잖아. 어떤 교점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눠지고 있지 않냐고. 맞아? 따라서 무조건 첫 번째 단계는요. 교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마치 X축과 이루어진 둘러싼 면적을 할 때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하듯이 얘는 두 함수의 교점을 반드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야 뭐 이렇게 구간을 잡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fx와 gx를 갖다가 이렇게 같다라고 놓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인수분해를 좀 해보고 이렇게 뭐 좀 필요하다면 뭐 조립제법도 하시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걸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게 되어 있어요. 넘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수학에서 동치란 얘기야. 다 아시다시피 fx 마이너스 gx 그러니까 넘겨서 이코로 0을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한 어떤 방정식의 근을 찾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 구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값이 알파, 중간 값이 뭐 베타, 제일 큰 값이 뭐 감마 뭐 이래 나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되니? 그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구간 즉 이 근을 갖다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걸 정적분의 그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y좌표들의 합인데 우리가 실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분들을 더한다 그랬지? 이게 리미트까지 걸려서 우리 무한급수의 정의를 내리면 그러면 구분고점법에 의해서 그런 건데 이 어쨌든 간에 여기 이게 양수여야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분이 양수가 되려면 당연히 위에 놈의 좌표에서 아래 놈의 좌표를 빼야 한다고. 그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지금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끊어보면 자 아주 심플합니다. 개념은 2단계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좀 끊어보시면 알겠니? 이 크기 즉 양수가 나오도록 맞춰주기 위해서 당연히 위의 함수 좌표에서 아래 함수 좌표를 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위의 함수가 이때는 뭐가 되는 거니까 fx 됐습니까? 마이너스 아래 함수 그 fg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간 사이에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그쵸 S1이라는 넓이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
만약 베타부터 감마까지 보셔서 이제 S2를 보고 싶다면 그때부터는 GX가 더 위에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그래프 보시면서 fx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S2가 나오겠더라. 자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요걸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니 어떨 때는 F가 앞에 있고 어떨 땐 G가 앞에 있으니까 그들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저 끝 구간 감마까지요. 감마까지. 예. fx 마이너스 gx 이런 표현도 알아두십시오.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이게 이 말과 동치가 되는 거죠. 그쵸? F가 클 때는 F-G, G가 클 때는 G-F 이까요.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더라. 이게 이 말이 절대치가 일단 들어와 있으면 F와 G 두 함수로 둘러싸져 있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물론 이제 애시당초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어떤 함수의 절대치가 있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거 데리고 올라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넓이 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가 구간 사이에서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 그러면 당연히 교점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다분히 그 함수의 그래프 그쵸?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그래프가 나와야 저 그림을 보면서 위가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짜증난다 이거야. 이게 짜증나는 거야. 왜냐하면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 그래프를 전부 다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야 되느냐는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따라서 기본 개념은 자 이렇게 당연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해가니?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좀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랑 이퀄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작업까지는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교점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몰아버린 요 함수, 한쪽으로 몰아버린 요 함수가 일종의 빼기 함수가 된다는 거. 됐습니까? 우리 이제 그 미분할 때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 그치요? 빼기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 빼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안 되면 자 이렇게 일종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곡선, 두 함수에 둘러싸인 면적은 빼기 함수 그 자체를 활용하라. 되냐? 여기까지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개념상에서도요 이렇게 넓이에서도 실제로 빼기 함수에 대한 절대치가 바로 면적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빼기 함수를 갖다가 어떻게 써먹는지 빼기 함수의 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런 한번 만들어보자. fx가 대충 뭐 해볼까? x의 세제곱 플러스 3x라는 3참수고요. 됐습니까? gx가 이제 다른 함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만들어 볼까? 그래,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가 둘러싸인 면적은 뭐 대충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연상하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교점을 확인하면서 들어갈 게 이런 거라는 거죠. 1단계. 아니 교점 확인이니까 얘하고 이제 이퀄 때릴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미분 때리지 않고. 미분 왜 때려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에서 면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함수 자체를 바라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근도 바라보고 이렇게 된 여기까지. 그럼 교점 확인하면서 넘길 거 아닙니까? 자 넘기는 거 잘 봐.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뭐 플러스 5x쯤 되겠다. 만나 넘어오니까 이코로 땡. 이해가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쨌든 교점 확인할 거니까 x로 묶이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쯤 되는 거고 얘가 그러면 이퀄리티 0 하면서 일단 근이 하나가 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이고 저 문제 잘못 만들었네. 그쵸? 여기서는 이제 근이 나오지가 않네요. 되십니까? 아 이런 젠장. 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네. 이런 젠장. 오케이. 자, 근이 하나 나와줘야 이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뭐 수치를 좀 바꾸면 되겠죠. 여기가 지금 2x 넘어와서 이게 나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꿔버릴까요? 여기를 플러스로 넘어오면 x 1 자, 이게 5니까 아우 짜증나네. 이게 3x x의 세제곱 x의 제곱 여기를 갖다 살짝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넘어오니까 한 4x제곱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여기를 4x제곱이요. 그럼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4x제곱이요. 되십니까? 그럼 x로 묶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4x 플러스 5.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도 안 갔네. 이런 그래도 안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오게 되게끔 그렇군요. 그래야지. 여기를 플러스 아 참 죄송합니다. 문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면은 5가 나오고 싶으면 한 8x로 갈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 8x가 되겠죠. 플러스 8x. 그래서 넘어오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4x제곱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5x. 아니 문제 만드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다시 한번 써볼게. 이걸 x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4x 이 정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아시겠죠?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정도 나옵니다. 어우 그래 보니까 4 되십니까? 여기가 깔끔해졌네요. x 그쵸? 마이너스 5 아싸 x 플러스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쵸? 어쨌든 여기서 근이 2개 더 나옵니다. 되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있고 이제 5도 근이라 이 말이야. 괜찮죠? 뭐 이런 상태에서 얘를 같이 다시 올라가지고 얘도 그리고 얘도 그려가지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구나 이러면서 이러한 상태를 그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fx equal gx나 넘긴 거. 자, 이런 상태나 같다는 거. 수학적으로. 그죠? 동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넘어가지고 한쪽 몰아가지고 만든 함수가 이게 보십시오. 이 몇 함수입니까 이거? 3차함수라 이거야. 그럼 이 3차함수를 데리고 와서 현재 근이 몇 개니까? 3개니까 얘를 x축의 입장에서 그냥 그려놓고 판별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3차함수니까 앞에가 양수네요 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놓고요. 지금 작은 순서대로 이제 근이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0하고 5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짝 넓이 하나, 이 짝 넓이 둘, 2개 더해야 되겠구나를 갖다가 해도 동일한 결과치를 얻어진다. 그 말씀이야. 빼기 함수에 대한 활용이라는 것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빨라지는 거죠. 이게 얘를 갖다 그리시고 또한 얘를 갖다 그리시면 보세요. 이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연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냥 여기 빼기 함수 어차피 만들 거니까 이 뺀 결과치 그냥 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됐어요? 따라서 인테그럴 마일부터 0까지는 그냥 요 함수 데리고 와서 적분해도 돼. 왜? 위에 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x였죠. 그런데 플러스 인테그럴 0서부터 5까지는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번 띡 붙인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대로 데리고 오는데 3승 x의 제곱 마이너스 5x dx.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넓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제시해주라. 되십니까? 자 반드시 빼기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께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일단 이거 기본 개념 가지고, 자, 일단, 1차 확인 학습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일단, 자,
일단 1차로 들어가는데요. 되셨습니까?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필수 공식과 그 다음에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1번 하고요. 1번과 그 다음에 3번. 여기 이제 일맥상통하는 문제니까 한번 묶어볼게요. 되죠? 자, 그러면 1번을 갖다가 보실 때 이게 연립부등식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는 보실 줄 아셔야 돼요. y가 x 플러스 1보다 작은 부분과 되니 거꾸로 y가 이 연립부등식이거든. 됐어? 뭐보다 크다 그랬니?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자, 이차함수보다 큰 부분의 교집합, 즉 공통 영역은 되십니까? 그 대충 볼게요. 자,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1차함수가 있고요.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부분의 공통 부분의 영역은 대충 이 정도 되겠습니다. 되지? 오케이. 근데 어쨌든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결과적으로 1단계만 들어가시면 돼요. 1단계. 뭐 점 확인? 교점 확인. 알겠니? 그래서 교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일단 이퀄 놓겠죠? 이퀄 놓으면서 한쪽을 넘기게 되어 있다고. 그 자체가 빼기 함수야. 알겠나? 따라서 얘랑 이퀄 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넘어오시면 3x 세곱 x 넘어오면 마이너스 6x 1까이지. 자, 그러면 이퀄은 0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 이차함수 보이니? 얘들 이차함수로 보자고. 얘 0이라는 건 무조건 x축이니까 자, 이 관계만 살려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야.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의 면적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잠깐 그려보죠. 금방 나오니까 x축. 차라리 이걸 그리라는 거지. 이게 빼기 함수니까. 됐어? 그 다음에 하나는 0이죠, 그니? 됐어? 하나는 2죠. 그런 상황에서 앞에가 양수니까 이걸 그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달렸던 이 면적이 결국 얘와 같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얘를 갖다 구해 볼 건데, 이게 그래프가 아래쪽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럴 마이너스 한번 띡 붙인 상태에서 0서부터 2까지 얘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데리고 와. 적분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실제로 이제 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요. 실제 우리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잘 들어. 2차 함수에서 이게 양쪽 구간이 실제로 근이죠. 실근이죠. 이 두 놈의 정체가 맞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이제 두 그 함수의 교점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였으니까 여기서는 두 교점의 좌표일 것이고 여기서 이제 x축과 만나는 거니까 두 실근과 같을 것이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실근으로 둘러싸인 면적 잘 들어야 돼. 실근이 아니고 한 이쯤에서 잘려가지고 여기만 구했다면 되니? 그때는 적분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실근과 실근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 2차 함수에서 말이야. 그때는 갑니다. 6분의 절대값 a. 이 a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베라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자 이거야. 이건 편법이 아니라 이미 알파와 베타를 놓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놓고 이미 증명된 거니까 갖다 쓰자 이거지. 자, 이건 필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뭘 갖다 의미하냐면 야, 이 문제에서 말이죠. 보세요. 일단 얘네가 이 빼기 함수까지 만들 거 아니야. 어떤 문제든 교점을 잡을 거니까 그럼 빼기 함수의 앞에 개수를 a라고 합니다. 최고차의 개수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분의 3이 들어와야죠. 이해가니 지금? 자, 6분의 외우시고요. 그 다음 베라 마이너스 알파. 이게 지금 면적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라는 큰 근, 알파는 작은 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큰 근이 2였잖아요. 작은 근은 0이었잖아요. 그놈의 3승 데리고 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고. 알겠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따라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증명보다도 결과치를. 알겠니? 3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계속적으로 써먹어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뒤늦게 되는 거거든. 봐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역시 2차 함수. 이건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인데 뭐 대충 그려봐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이제 면적이 하나 뜰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건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우리는 1단계적으로 어차피 교점 확인할 거니까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빨리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됐어? 어차피 그래프라는 것은 넘기다 보면 나온다. 봐, 넘기다 보면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2 아니겠니? 이코르 땡. 맞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로 보이냐고. 이차 함수로 보이잖아. 그럼 걔만 그려. 걔가 빼기 함수야. 그리고 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현상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따라서 얘 그리다 보면 그냥 x축 놓고 너무 편하잖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 이 말이야. 자, 그럼 둘러싸인 면적이 정확하게 두 근 사이잖아. 자, 이해가니? 좋아. 그렇다면 바로 사용해버리란 말이야. 적분 쓰지 말고. 됐어? 몇 번에? 2역분에 최고차함계수 얼마야? 2죠. 2니까 대고 오시고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절대값 치시고. 자, 이해 갔어? 그 다음 큰 근 1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 들어온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차함수에서는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먹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이게 약간의 팁들이 이제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쌤이 또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듯이 2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다수가 될 텐데 잠깐만 좀 소리가 들려서 잠시만요. 됐습니다. 보자. 지금 fx라는 그 함수를 보면서 그 어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 말이야 다 들었을 거야. 4차 다음에 3차 없고 2차 다음에 1차 없고 5야. 되니? 자, 그러면 이건 함수의 특성이 잡힌 문제라 이거야. 되니? 자, 무슨 함수야? 우함수인 거지. 그러면 얘가 우함수면 적어도 나중에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연상할 때 되니? y축의 기점으로 해서 대칭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니 지금? 근데 그런데 얘 이제 그리고 싶은데 잘 봐봐. x축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극소인 두 점을 이은 직선과 여기서 이제 일단 극소를 알아야 돼. 극소점을. 그러니까 이럴 때만 한 미분하란 말이야. 미분을 안 하면 극소점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말이야. 자, 얘를 한번 살짝 미분 한번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x의 세제곱. 오랜만에 한다. 그치? 8x 5 날라갔어. 그러면 자, 이제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보니까 이거 4x로 못 껴.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쯤 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0 나오고요. 여기서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이해가지? 그러면 도함수 자체가 3차 함수인데 하나는 0에 대해서 근들이 0의 대칭이지. 그지? 뿔, 마, 뿔. 여기 마이너스. 그럼 이게 지금 뭐라 그랬니? 이 3차 함수의 원점 대칭 그래프가 되어버린다 그랬지?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구나. 그러면 이 원래 함수, 그치? 이 원래 함수는 우함수가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두 번째, 얘가 지금 원점의 대칭이니까 얘가 지금 y축 대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루트 2에서의 극소값, 마이너스 루트 2의 극소값 또한 그럼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 수치는. 따라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그림이 있어서 봐. 적어도 있잖아. 극대를 지나는데 극소값은 높이가 어때? 같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이 0일 때는 어차피 극대값이니까 됐니? 이 극대일 때가 지금 얼마냐? 실제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이제 x축은 줄여버릴게요. 이렇게.
x축 지워버리고 우리 극소만을 원하니까 근데 그 높이가 뭐 하겠다? 같겠다. 되니? 그럼 여기 대충 뭐 루트 2일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일 테니까 루트 1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9더라 이거죠. 됐어? 그러면 극소점을 지나가는 그 직선의 이름은 평행선이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쫙. 그죠? 실제로는 y 이퀄 마이너스 9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둘러싸인 면적은 보이긴 보입니다. 정확하게. 또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우함수의 성질인데 말이죠. 그죠? 뭘 다 하고 앉아있어. 0에서 끊어서 0서부터 루트 2까지만 접근하면 되지. 이해가니? 자, 그래서 말이죠. 답을 내실 때 둘러싸인 면적은 2배 해놓고 인테그럴 0서부터 루트 2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조심할 건 두 곡선으로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 아닙니까? 따라서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위에 있으니까 한번 쓰시고요. 마이너스 자, 이 아래에 있는 함수가 뭐예요? 이것도 함수야, 함수. 상수 함수.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한번 빼주시는 거죠. 실제로는 플러스 4가 되겠죠. 어쨌든 자, 그놈을 갖다가 열심히 적분하면 답이 나오겠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미분을 통해서 더 정확한 그래프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미분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려고. 그쵸? 자, 이 정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쭉 보세요.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축으로 둘러싼 넓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번하고 5번인데, 4번하고 5번 중에서 선생님은 5번만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5번까지 묶는데, 이제 5번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 그 생각 중인데, 어떠니? 괜찮니? 자, 5번 보시면, 어떤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x는의 형식으로. 맞아?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말 잘 읽으세요. y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리란 얘기예요. 또한 x축이 있고요. 지나가고요. 또한 x 이퀄 3도 지나갈 때 둘러싸인 면적을 정확히 그리지 않으면 못 구해.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은 거의 대다수가 그림으로 시작해서 그림으로 끝난다니까. 되니? 여기 x축, y축. 됐어? 자, 얘부터 그려볼까요? 얘를 3차 함수면 조심하시는데 2차 함수면 그닥 조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점이 여기에만 계신다면 돼서? 자, 시점 여기에만 계신다면 이 2차 그래프는 마치 0,1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근데 이 0,1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죠. 0,1 됐습니까? 이때 시점 자체가 이 x축 자체가 마치 y축과 같은 놈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2차 함수처럼 여기도 이제 그릴 건데요. 여기만 왜 그렸는지 아시겠죠? 네, y가 양수인데 위에만 그려라 했으니까. 일단은 x축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x 이퀄 3이 지나갑니다. 지나갈게. 얘가 3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여기 아직 분홍색 보이십니까? 예, 요거 보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쵸? 이게 문제가 이걸 바로 주의할 점이야, 얘들아. 이게 개념이 안 잡혀있는 부분은 바로 그 보면 아, 이거 너무 쉽구나. 이거 바로 적분하면 되겠는데 1서부터 3까지 이러면 날아가는 거지.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있잖아. x에 대한 함수야, y에 대한 함수 아닙니까? 아, 그러면 y축으로 적분을 해야지. x축에 대해서 적분하면 어떡하니? 실제 1과 3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를 단박적으로 구하고 싶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간접적으로 자 보세요. y축의 입장에서 여기가 0일 때 그 다음 여기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실제로는 y좌표가 중요한 거니까 됐습니까? 대충 3이라는 걸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3은 x나라니까 됐죠? 따라서 y가 얼마 나옵니까? 풀마 루트인데 여기 양수니까 루트 2라고 해.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바라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는 y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y축에서 적분할 때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위에 있긴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어지겠죠.
되니? 그러면 이쪽 넓이는 알 수 있다 얘기야.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잖아. 맞아? 그러면 그냥 생각해봐. 이쪽 넓이를 구한 다음 전체 사각형에서 뭐 하겠다? 빼겠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어? 간접적인 부분으로 구한다. 그러면 실제로 야 인테그럴 y축 적분이야 이거 0서부터 루트 2까지 y의 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다시 한번 뭐가 나온다고? 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빼준다는 거지. 어디에서? 자, 전체적인 직사각형 뭐야? 밑변 3 높이 루트 2 그치? 쌍루트 2 아니겠니? 자, 거기에서 이걸 빼준다는 느낌으로 가야지. 알았어?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정확히 바라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축 설정도 잘해야 되고 알았지? 자,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의 다른 절대치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푸셔봐야 돼요. 그래서 6번 바로 갈게요. 6번. 요건 이제 그 안에 절대치 그래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절대치와는 약간 다르죠. 뭐냐면 얘만 절대치가 있죠. 그죠?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절대치가 있으면 이런 건 해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이차함수 그린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거 올리기.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다를 줄 아셔야 돼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너는 0이 될 때가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x가 4일 때예요. 따라서 그냥 보자마자 나누세요. 이렇게. 두 개쯤 되겠구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습니까? x가 4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x가 4보다 크면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곱했을 때 x의 제곱 스무스하게 4x 되는 거고요. x가 4보다 작으면 마 x 뿔 4로 나오는 거니까 곱하면 마 x 제곱 풀 4x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y x까지도 지금 계셔요. 그걸로 둘러싸인 면적. 이런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참으로 짜증날 게입니다. 짜증내는 건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짜증날 수 있는 건. 자, 그러면 가보죠. 정확하게 좀 그릴 줄 아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요거부터 그릴게요. 요거부터. 자, 기준점이 4니까 한 4쯤을 놓으세요. 요렇게. 그럼 4보다 클 때만 그린다. 오케이. 요쪽 부분만 그린다. 근데 얘가 기껏 해봤자 2차 함수거든. 그러면 그냥 살짝 봐봐. 0하고 얼마야? 0하고 4지. 그럼 0하고 4를 지나가는 그래프인데 난 여기만 그릴 거야. 이렇게 쏴. 이해가십니까? 약간 빨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야. 기껏 해봤자 2차 함수인데 요 앞에가 음수인 건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요? 자, 얘도 마찬가지 0과 4가 근이 되는 2차 함수인데 그죠? 난 여기만 그릴 거야. 자, 요런 마인드. 이해가십니까? 0도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것만 필요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거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y는 x까지. 하하. 그죠? 따라서 y는 x라는 건 뭐 절반 가르는 거니까 한번 쫙 그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이 보일 거야. 만나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서 일단 만났죠? 여기서 만났죠? 여기서도 만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둘러싸인 부분이 두 군데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4를 기점으로 해서요. 또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보이니 자른 거? 그래서 이제 세 군데로 보이셔야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거든. 미치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이 만나는 교점을 일단 한번 끊으면, 됐습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빨간색이 위죠. 근데 이 교점으로부터 4까지는요, 직선이 위에요. 근데 그 직선 밑에 빨간색이야. 알겠어? 근데 4서부터 요 만나는 교점까지 또 끊어보면 직선이 위인데 직선 밑에 노란색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야? 함수가 다르다는 얘기야. 함수가 다르면 정적분은 무조건 따로따로입니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교점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교점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됐어요? 바로 이런 문제에서는요, 이 함수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점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 4보다 작을 때는 얘입니다. 얘 빨간색 4보다 작을 때는. 따라서 일단 여기다가도 한번 x를 놓으셔야 되고요. 되니? 근데 내가 살짝 넘어가니까니 그게 얼마가 나오니? 3x가 되니까. 그래서 x 이퀄 3 정도가 더 나오는 거야. 물론 0도 있지만 됐어. 그래서 이제 교점하기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도 x 한번 놔야 되겠죠. 교점 확인이니까 마이너스 4x 이퀄 x 놓으시면 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x가 나오니까 살짝 5라는 그 교점이 하나 더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이었고 여기가 지금 5였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가니? 자, 이제 끝났어. 문제는 철저히 나누었어. 자, 인테그럴 0서부터 3까지는 바로 0과 3부터 그 사이는 요 빨간색이 보이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요. 걔가 위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자, 요거 아래쪽에 있던 직선을 빼주셔야 돼. 그래 놓고 적분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 플러스 인티그럴 3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자, 반대로 이제 직선이 위에 있어. 아이고.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구나. 요거 부호 조심하시고요. 마이너스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실제로 그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풀어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게. 그러니까 이제 그림까지 빨리빨리 나와야 돼. 인티그럴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4부터 5까지는 이번엔 직선이 위인데 아래쪽에 있는 함수 너는 이 노란색이란 말이야. 이 노란색 이 새끼 이거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맞는데 노란색 됐고 5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세 가지. 와우. 됐어? 계산은 여러분들 해보시게 되겠습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페이지만 좀 워밍업을 해봤더라도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드리는 팁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꾸 활용해 보길 바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요, 이제 7번, 8번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7, 8 묶을까요, 우리? 일단 거기까지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7, 8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가죠. 자, 7, 8 잠깐 끊어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자, 일단 7번부터 8번까지 가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의 어떤 우리 옛날에 배웠던 그 미분 파트의 접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하죠. y는 x제곱에 있는 위의 점 1,1에서의 일단 무슨 선이 필요하고요? 접선이 필요하고요. 됐죠? 이건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바로 그래프 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위의 점에서 접선은 기울기만 보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f'1이 되겠죠. 요 1좌표 갖다 써가지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살짝 얘 미분하면 2x니까 기울기 얼마다? 2. 요 정도 되시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라 함은 y 컬 2 잡고 저런 1,1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x-1 플러스 1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따라서 결국 이제 접선까지는 스무스하게 나왔다 이 말이야. 2x 마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시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하니까 빨리 구하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y 콜 ax 제곱 마이너스 1인데 a는 양수더라 이거야. 됐지? 뭐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되겠죠. 이때 이것과 이 접선이 둘러싸인 면적.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는 다시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 천천히. 얘하고 뭐 교점을 확인해도 될 거 아니야. 그게 항상 1단계야. 1단계 놓치지 마. 그리고 1단계만 잘하면 돼. 알았지? 그럼 봐. 이게 ax 제곱이든 뭐든 일단은 이퀄 놓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것도 생기고 심지어 얘는 근도 구해지네. 넘어가 볼까? 그러면 x로 묶여서 ax-2 그지 않니?
근도 구해진다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a분의 2야. 맞아? 그러면 실제 네가 만든 이 빼기 함수만 활용하라 그랬지. 기억나? 아, 그러면 x축이 있는 상황에서 0이 있고 a가 지금 양수라고 했다. 그러면 a분의 2라는 것도 양수. 좀 크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겠지? 그럼 둘러싸인 면적은 그냥 이렇게 나오네? 이게 가는 중?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바로 어떻게 땡기라고 했어, 내가? 적분하라 그랬어? 아니, 인티그럴. 이거 하는 순간, 알겠어? 그만큼 시간 낭비야. 네? 그냥 여기서 바로 가는 거야. 몇 분의, 그렇죠. 6분의. 이 절대값 A.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쭉 넘겼을 때, 되니? 아직 내가 바로 묶어버렸지만은, 원래 얘가 전개되면 이거 아니야? 이거.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중 최고차의 계수가 A잖아. 지금 이거. 그치?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칠 필요는 없고. 얘가, 그 다음. 아니, 작은 근과 큰 근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은 이래 가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A분의 2네? 그러면 A분의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더라. 근데 얘가 문제에서 3분의 4로 나와 있으니까, 자, 거꾸로 A 값을 유도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빈도수는 높지 않을까 싶어. 왜? 여러분들 요번에 기말고사 첫 범위가 뭐야? 미분 파트에 접선 파트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당연히 있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좋습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반드시. 뭐 이런 거는 정말 되니? 자, 일단 8번이 조금 걸리거든요. 8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일단 여기서 끊었다가 8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8번 중요합니다. 아이고, 힘드시죠? 선생님도 지금 아이고 1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개념 잘 잡으셔야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도 편해요. 그래서 다시 8번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요. 아시겠죠? 자, 8번. 이거 대왕별이다, 대왕별. 요즘에 좀 약간의 그 모의고사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자, 3차함수와 접선의 관계입니다. 됐어? 자, 일단 그 8번 문제부터 이제 접근을 해보자. 걔는 이제 그림이 아주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니? 돼요? 3차함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접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었다 이거야. 띠용. 이때 이 만나는 점 하나는 줬다 이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두 점을 다 줬어요. 여기가 0. 그치? 그 그림. 여기는 2. 됐어? 이때 어쨌든 여기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따운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잠깐 보시면 이 fx 3차 함수는 맞고요. 근데 얘가 그 앞에 계수가 1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x 3승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됐어요? 그 뒤에를 놓지 마세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접선은 안 나왔거든. 그 원래 접선 구하려면은 2,f2도 알아야 되고 또한 기울기도 f'2로 일단 구하셔야 되고 맞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게 접선이죠. 근데 이 접선은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접선에 대해서는 일단 뭐가 있을 거니까 gx라고 하겠습니다. 적절한 몇 참수겠어요? 당연히 1참수겠죠? 그러면 mx 플러스 n 정도 놓겠습니다. 되니? 오케이. 자, 그런데 요때 요런 스타일일 때 딱 둘러싸인 부분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접할 때 스치면 무슨 근을 갖는다? 2라는 것은 중근이다. 이제 얘와 얘의 교점의 중근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미분에서 정말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때 요 부분의 넓이는 한 번에 계산되어짐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팁이야. 알겠어? 자, 우리가 올 때 원래 교점이 0하고 2도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얘랑 확인하실 때 그쵸? fx equal to gx 교점은 확인했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즉 얘와 얘를 빼서 만든 함수 fx 이거로 마이너스 gx 이거로 0 해가지고 말이죠. 요놈의 교점을 확인하셨기에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상태라면은 자 역시 근이 두 실근이 여기에서 말이죠. 하나는 중근이긴 하지만 이 두 개뿐이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쓸 수 있는 팁이 바로 12분의 여긴 12분의 6분의가 아니야. 이차함수가 아니니까. 자 12분의 절대값 a 하나 잡고요. 자 이 a는 역시 마찬가지 이 빼기 함수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빼기 함수의 등이 최고차항의 계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봐봐. 얘하고 얘를 갖다 뺐다 손치더라도 이 3차항의 계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치? 자, 계수가 1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1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역시 베라 마이너스 알파의 여러분 3차 함수 적분하면 뭐가 되죠? 4차가 되죠? 4승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주시고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을 일단 낼게요. 자, 12분의 됐습니까? A라는 게 지금 최고차항 계수인데 1이라고 해요. 이 문제는 1이니까 그 다음에 큰 근이 2, 작은 근이 0임을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0 들어갔어. 결국 2에 4승쯤 하시면 됩니다. 돼서 역시 이것도 증명이 다 되어진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득해서 쓰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치면 물론 이제 여기 안에서 들어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빼기 함수를 만들었구나. 보세요. 얘하고 교점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얘를 갖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뺐을 때 나오는 것도 역시 이 함수 이거 뺀 것도 역시 3차함수라고요. 근데 그 3차함수 0 이퀄 놓고 실근을 구해봤더니 하나가 2라는 중근, 하나가 0이라는 근이 나왔다면 당연히 우리는 fx-gx라는 것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했죠. 자 갑니다. x 왜? 0이 하나 나왔을 테니까. 그 다음 x-2의 제곱 왜? 2라는 중근이 남았을 테니까. 두 번째 최고차항은 이들을 빼도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놔도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태를 인수분해에서 유도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맞아? 그래서 결국 이 빼기 함수를 갖다 봤더니 3차 함수가 되었고 이 3차 함수를 x축의 관점에서 그리면 맞아? 0이라는 근, 2라는 중근 이 밑에 이럴 때 우리가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역시 여기 둘러싸인 면적을 구함과 같다. 저기 나와 있는 면적이 이 부분의 면적과 똑같다. 그래서 인티그를 0서부터 2까지 때리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서 얘 그대로 데리고 와서 x-2의 제곱 전개하시면서 적분 들어가면 결국 얘와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가시야? 근데 뭐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건 나도 인정해. 이런 식의 관점이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을 내도 좋겠다 이 말씀이야. 알겠지?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이런 상태가 많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번 시험 왜냐면 이게 요새 고3 모의고사 트렌드예요.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약간 고3 문제라든가 모의고사를 좀 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문제를 자 이런 상태를 내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3참수가 있긴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고요. 우리 앞전에 배운 게 미분 파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분 파트에서는 특히 접선이 중요하므로 보시면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중근 줄에 아까 중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라 그랬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점을 모른다고 치는 거야. 세모 몰라. 됐어? 그럼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fx라는 3차 함수를 이렇게 줄게. 되니? 다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줘볼게. x 3승 플러스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2차항이 없네. 뭐 어때 3차 함수죠. 그 3차 함수에서 2 콤마 머시기 잡고 됐지? 2 콤마 머시기 잡고 접선을 역시 그었다 이거야. 접선을 그었어요. 되니? 그러면 접선과 만나는 다른 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를 P라고 할게. 됐어? 그러면 저 다른 교점 P에서 다시 접선을 긋고 됐습니까? 접선을 그어. 어떤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문제. 되냐? 그런 문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치 빨리 얘 미분 때려가지고 기울기도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서 맞아? 또 다른 교점을 찾고자 한다면 이제 모르니까 얘와 얘를 다시 이퀄로 오시면서 연립방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나오면 이 삼각형으로 다시 그 점에서 접선을 그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니? 이런 상태가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실제로 이때 써먹을 수 있는 또 다른 일종의 팁이면 팁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라서 이거는 알겠지? 봐봐. 실제로 접선을 구하지 마세요. 말고 왜냐면 이 접선이 지금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접선과 만나는 교점이 중요한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처럼 접선이 뭐 있다고 쳐 이렇게 mx 플러스 n 되니? 그럼 얘와 얘를 갖다가 이코로 놓으셔도 이렇게 말이죠.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코르 아까 놨던 접선을 얘로 가정을 하시면 이렇게 되십니까? 넘겨서 우리가 교점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넘겨 보아도 뭐 플러스 뭐 2 마이너스 m으로 묶이시고 플러스 1 마이너스 n쯤 되는 건데 됐습니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을 보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2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근데 2라는 것은 중근이므로 2를 2번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쓰시고 하나를 모르니까 세모라고 가정하게 세모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3차 다음에 2차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는 그죠? 자 이와 같은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근데 b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를 살리셔도 맞아요? 충분히 이건 지금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신 거야.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알겠니? 그래도 이 세모라는 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빨리 마이너스 4라고 찾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접선을 긋는다. 이런 문제들 알겠지? 에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태의 그림은 알겠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팁이야. 알겠지?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당연히 이렇게 4차 함수가 나와도요. 슈 됐습니까? 4차 함수가 어떤 이런 4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뭐 4x의 4승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5 뭐 이 정도의 4차 함수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접선을 딱 그었다 이거야. 쫙. 여기 접선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 좀 이상해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런데 요 한 놈의 좌표는 내가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이놈의 좌표를 모르겠다 이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 점의 좌표를 알 필요가 있다면 뭐 네모라고 놓을까요? 이번에는 네모 있다면 자 굳이 우리가 접선을 만들어서 풀어도 되겠지만 이때 이 접선을 대충 접선을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셔도 됐습니까? 자 얘와 얘 이퀄 놓으면서 이 교점을 확인할 건데 이걸 놓으면서 넘겨버리면 결과적으로 4x의 4승 넘어가면 마이너스 뭐 3 플러스 m 정도 되나요? 플러스 5에 대한 마이너스 n 이퀄 0이라는 4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 2라는 두 개의 근, 중근이 있죠, 중근. 중근은 원래 중첩근이라고 해서 같은 근입니다.
얘 두 개를 알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네모라는 건도 역시 중근이기에 네모 됐지? 이 네 개의 근이 나와야 정상인 건데 역시 여기서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봐. 그들의 모든 합은 역시 여기서도 마이너스 a분의 b라 이거야. 근데 3차항이 없거든. 그지? 그러면 0일 거 아니야. 이게 0. 맞아 안 맞아? 따라서 얘와 다 상쇄가 되는 중근이라면 네모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2가 나와야 이게 날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뭔 말인지 알겠나? 알아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정리를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 일단 9번 문제는 수능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2번 그런 문제는 또 우리가 또 좀 잘만 정리하면 또 가볍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9번 문제. 우리 2차 9번도 좀 이런 문제인가요? 어디 볼까요? 2차 9번은 어떤가요? 2차 9번은 좀 더 할만하네요. 좀 더 할만한데, 1차 9번 있잖아요. 이거. 그 그래프 나와 있죠? 그 그래프 나와 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프가 안 나와 있을 때가 더 많거든요. 안 나와 있을 때가 쭉, 여기도 쭉. 이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이 만나는 교점도 그냥 보이고,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보이고. 또한 이 둘러싼 면적을 구함에 있어서 그 위에 있는 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함수가 따라 올라가면 y equal x에 그거 뭐 n승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게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과 1 사이에서만큼은 맞죠?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y equal x의 n 플러스 2승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1을 지나가면 얘가 더 올라가지만 그 전까지는 요 주황색이 더 위에 그러면 뭐 면적 구하라 할 때 SK라는 면적 구하라 할 때 둘러싼 이 면적을 거기서 이제 S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인테그럴. 그림 써먹으면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게 너야. 그럼 널 데리고 오면 x의 n 플러스 1승. 아래에 있는 게 너야. 널 데리고 오면 x의 n 플러스 2승. dx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 좋아요. 아주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쫄지 마시고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오랜만에 좀 계산할게요. 샤샥 라라. 아니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얘를 갖다 적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 하나 늘리면 n 플러스 2인데 그 n 플러스 2에 대한 역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맞아? 맞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x의 당연히 n 플러스 2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지수 하나 늘리면 n 플러스 3이니까 n 플러스 3분의 1 한번 들어오시고요. x에 자, 이렇게 이제 그림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림 나와 있으면. 0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0은 들어가는 만에 0이니까 1만 집어넣으신다면 충분히 우리 SN을 유도할 수가 있죠. n 플러스 2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죠. 충분히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그림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떨까요?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으면 이게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다 보면 항상 맨 뒤쪽에 위치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옛날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주지 않는다면은 됐어요? 주지 않는다면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애매해서 그릴 수 없다면은 반드시 빼기 함수에 대한 이론. 보세요. 만약에 그냥 이 함수하고 이 함수만 나와 있어. 되니? 0과 1 사이라는 건 몰라. 제 인장. 일단은 몰라. 교정도 몰라. 되니? 그러면 이건 뭐 이 정도야 뭐 스무스한 거지만 1단계적으로 얘와 얘를 둘러싼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겠냐고. 근데 그랬지. 교점 확인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대로만 하시면 자 일단 교점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한쪽으로 몰아서 묶겠지, 인수분해. 그럼 x에 n 플러스 1 작은 짓으로 묶는 거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 맞나? 넘긴 다음에 묶은 거야. 이코로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점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내가 항상 넘긴 그래프 너 빼기 빼서 만든 함수 얘만 보라 그랬잖아요. 얘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x축 딱 놓고요. 아야 어차피 근이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얘가 위에 있든 아니면 아래에 있든 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되니? 그런데 그의 확인은 여기다가 조금만 더 좀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죠. 지금 x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냐? 거기 나와 있는 게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수능 문제에서. x가 양수일 때만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양수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를 잘 보시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죠. 뭐 2분의 1 같은 거.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분명히 음수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0과 1을 지나가면서 대충 음수겠구나. 그럼 이에 대한 면적을 구해봐. 이렇게 들어갈지 않겠어요? 쌤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을 누가 주니? 그치? 따라서 이 빼기 함수로 말미암아 아, 그렇다면 인테그럴을 때리죠. 0서부터 1까지. 되십니까? 때리는데 아, 이게 그림이 밑에 있구나. 아, 그러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지. 되니? 저 그대로 데리고 오는데 적분하려면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전개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 알겠어? 그러면 x에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x에 n 플러스 1승 dx인데 이거 마이너스 좀 보기 앉아서 대고 들어오면 결국 이게 순서가 바뀌겠죠? 그러면 어때요? 동일해지죠? 이해가십니까? 동일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면 그 앞에 이제 시그마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1서부터 100까지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제 살짝 자, 시그마만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1서부터 어디까지? 100까지. 요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수투 2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건데 그러다 집어넣기 하면 계속 날아가는 현상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쌤이 또 가르쳐준 게 있죠. 뭐냐? 자, 작은 너는 분모 중에 작은 곳에 들어가고요. 큰 너는 분모 중에 이렇게 큰 놈에다가 들어가시면 결국 남는 것이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큰 놈 들어가 큰 곳에 알겠어? 그러면 103분의 1이다. 자, 약간 이게 계산을 좀 간단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거야. 아,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섭렵을 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게 9번 문제였어. 여기 안에서도 이제 공부할 게 많이 있었어. 좋아. 그 그래프의 위아래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빼기 함수만 보면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10번부터 12번까지는 같은 맥락인데요. 뭐 이런 걸 이제 굳이 외우시지 마시고요. 한번 느끼세요. 뭐, 넓이가 같을 때, 뭐, 등적 공식, 뭐 이러는데요. 그냥 보세요. 곡선, y는 일단 3참수가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대한 x의 제곱. 맞나요? 플러스 3 ax 좋나?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네요.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건데, 누가 구해봤는데, 그 두 넓이가 서로 같대요. 같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쵸? 자, 일단 면적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려봐야지 뭐. 그리려면 미분 때리라고? No! 일단 인수분해 하면서 근부터 찾는 거야. 전적분 할 때는. 아니 x 묶이지 않냐. 이렇게. 그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전개하지 마시고 x 플러스 3a라고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인수분해 되네 이게. 그렇지 않냐? 여기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인수되지 않나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나오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a가 붙어야 되겠구나. 맞죠? 자, 그러면 뭐 바로 그리는 거지. 이걸 왜 미분하고 앉아 있어? 그죠? 자, x축 쭉 입장에서 0도 근이고요. 그쵸? 3도 근이고 근데 a가 있잖아. a가 지금 3보다 큰지 0보다 큰지 나와 있나? 나와 있어. 3보다 크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a야. 맞아? 오케이? 저기 앞에가 양수니까 3차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면적 S1, 이 면적 S2가 같다는 얘기야. 다를 수도 있지만 얘네는 같대. 그러면 면적이야 같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거지. 정적분 나라에서는 0과 3 사이에서는 내가 y좌표 더하라 그랬다. 양수. 정적분 나라에서는 3부터 a까지는 자 y좌표가 다 무슨 수야? 음수. 근데 면적이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놈들의 이 y좌표들의 절대치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잖아? 그냥 거꾸로 얘기해서는 이 높이들은 이 절대치들은 길이들은 같다는 얘기니까 이게 양수고 이게 음수라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상쇄가 되겠지. 만약에 두 개를 더한다면. 그래서 뭐 등적 공식이 별게 아니고 이런 상태라서 나오면 0서부터 그냥 a까지 끝까지 만약에 저 함수를 x3승 어쩌고저쩌고를 적분하게 되면 반드시 넓이가 같은 상태라면 정적분 값은 0이 나온다. 뭐 이런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여기 양수고 여기 음수 나오는데 넓이가 똑같다면 0이 나온다는 거지. 정적분 값이. 그래서 열심히 얘를 갖다 적분하면 0이 나올 거야. a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야. 하다 보면 이 a 값이 잡히는 거지. 되니? 근데 있잖아 얘들아, 우리 정말 3차 함수 미분 파트 할 때 얼마나 많이 했니? 그치? 자, 이 근이 0이야. 그럼 여기 근이 3인데 이들의 넓이가 같다는 것은 결국 대칭 상황 아니야? 아이고, 대칭이 된다는 거. 3차 함수는 대칭인 점이 있고 그게 만약에 3, 뭐라면 0이라면 이 3, 0의 대칭이라면 그때 극대값과 극소값도 역시 대칭이 될 것이고. 맞아, 기억나?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근 또한 대칭이겠지. 즉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지. 그럼 당연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a 값은 충분히 6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객관식이라면 바로 이렇게 갈 줄 알아야지. 당연한 거지 얘들아. 이해가?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은 잡아두시되, 자, 이게 3차함수 그래프 상황이라면 바로 그냥 답 내자. 이해가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6이 돼야 정상이다. 그 예를 들어 이런 걸 이제 써먹는 게 뭐냐면요. 11번은요 10번하고 같은 문제니까 하지 않겠고, 써먹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12번이에요. 그건 이제 2차 함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면적이 같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고요. 대신에 샷 보세요. 샷. 자, 이미 이걸 내가 이제 미리 내려놓을게요. 이거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대칭축이에요. 대칭축. 그쵸? 그래서 이제 선대칭 함수가 되는 건데요. 대충 여기 P가 나와 있지 않아도, 이 P가 나와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여기만 보셔도, 그쵸? 이 대칭축이 대충 얼마? x 이퀄 3과 같다. 그쵸? 완전 정식 만들면. 오케이. 그럼 왜 먼저 긋느냐? 예. 이 대칭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요. 자, 현재 이 넓이가 a고요. 이 전체 둘러싼 넓이가 b입니다. 근데 a와 b의 넓이 b가 좀 b가 더 커 보이죠? 이게 1대1이에요. 우리한테 넓이 b가 1대1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1대1, 즉 면적과 면적이 같다는 게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대칭축으로 만약에 이걸 잘라보면 이 b의 관점에서는 절반띵이 됩니다. 반띵. 그잖아. 그래, 얘와 얘는 1대2인데 이 놈을 반으로 잘랐으니까 내 여기 부분만 본다면 되나? 그럼 얘와 얘는, 너와 너는 당연히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 넓이가 1이다. 즉 넓이가 같다가 돼버리죠. 맞니? 따라서 0과 3 사이에서 인티그랄을 0과 3 사이에서 이거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넓이 재는 게 아니라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당연히 얼마 나오겠다? 0. 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이해가니?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갖다 이제 계산하는 과정 속에 왜 이렇게 하지 않겠어? 3분의 1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x 그 다음 0서부터 3까지 3은 집어넣겠지만 맞아요? 오케이? 0은 집어넣지 않죠. 0은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래서 3 집어넣으면 이게 9 맞습니까? 마이너스 27 그죠? 플러스 3p 야 요게 0 되는 거니까 요게 결과적으로 p 값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p는 뭐 6점 나오나요? 그쵸? p는 6이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정도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지난번 수업에까지는 여기까지 했어요. 12번까지. 근데 13번부터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부터는 좀 끊었다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도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또 그만큼의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넓이 파트는 특히 두 함수로 둘러싼 넓이 파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파트 역함수 부분인데 그 역함수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끊어서 갈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공부 열심히 하십시다.